자, 윤석열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때문? 발상 자체가 잘못돼. 3프로TV 나와가지고 정말 이재명 씨는 말 잘하고 윤석열 씨는 확실히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보다 준비가 덜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재명 씨 말은 잘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주택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이건 윤석열 씨가 맞습니다.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주택자가 늘어나게 되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수요보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월세 가격은 훨씬 더 안정되는 겁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갭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잔금 기간이 남았어. 잔금 기간 내에 어떻게든 임차인을 맞춰놔야 돼. 임차인이 안 맞춰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전세가 낮춰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야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는 거예요. 주택 가격 올라가지만 그 뒤에는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주택시장 전세가율 30%대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거품이에요. 분명. 그때부터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 전세 사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니까. 앞으로도 주택가격 다시 상승할 거 알면서도 2010년, 11년, 12년 전세 살았어요. 왜? 전세가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게 당연한 판단이지. 전세가율이 30%대인데 집값이 매매가가 5억 7, 8천 하는데 제가 살았던 전세가 1억 5천에 제가 전세 들어갔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 살지 못하러 집을 사. 그리고 나서 다시 전세가가 상승해가는 거 보면서 집을 갖다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시기가 또 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장은 안정화가 되는 것이지 결코 세금 늘려가지고 시장 안정화시키겠다? 이 미친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이재명 씨 계속 하시겠다는데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정부를 향해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 투기 소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지금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세는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징역세를 넘어서게 올라버리니 안 팔고 필요하면 자식이 징여해버리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리고 양도세에 늘어난 부분만큼 매도 호가에 얹혀버렸다니까요. 또 양도세 중과된 만큼 이 부분을 매도 호가에 얹혀버렸어요.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 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서 팔아서 자산 재조정을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붙여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잖아.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야. 그는 또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만으로 하기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각도를 달리 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윤석열 씨 아주 올바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책들 다주택자분들이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결코 팔 수가 없죠. 무슨 수로 팔아? 지금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정말 지금 어리석어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와, 주택가격 드디어 폭락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하락하는구나. 이제 하락전환 전초전이다.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지금 역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 이후로 최저 거래량을 갖다 찍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저 거래량,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 이후 2006년부터 집계를 해왔는데 16년 동안 이렇게까지 가격을 버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폭감했는데 거래량 폭감이란 건 무조건 가격 하락을 동반해요. 근데 가격 하락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0.01 상승하고 있다고? 이 자체가 이미 시장이 미쳐버렸다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거래량 위축, 이렇게 거래량 폭감한 거 오래 못 간다는 거 이미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5개월을 넘기기 힘들어요. 이미 1, 2, 3개월 갔어. 2개월 남았어. 그 사이 거래량이 조금만 살아나도 주택가격은 다시 폭등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야, 일단 거래량 어떻게든 위축시켜. 우리 현 정부 마지막 말기에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주택가격을 잡았다는 시그널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해. 그래야 나중에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자기 정부에 대해서 다 밀어버릴 수가 있어. 정말 악랄한
윤석열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때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주택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세제, 종부세를 합리화시켜야 한다. 세제, 종부세 합리화시켜야 한다. 양도세 완화 시사한 거고요. 종부세 완화. 특히 지금 현 정부에서만큼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시켜주지 않아. 그렇지만 윤석열은 종부세를 완화시켜준다. 이 시그널을 갖다 보내고 있는데 다주택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면 무주택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매물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문재인 정부는 예측 못했을까? 오죽하면 이재명 씨마저 양도세 완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그거는 차기 정부에서 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못한 이유는 더 명확해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해가지고 정말 주택가격이 안정돼요. 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했는데 안정 혹은 급매물들이 나오면서 일부 하락을 갖다 이끌어내봐. 그럼 현 정부는 어떻게 돼? 지금까지 모든 부동산 정책이 틀렸다는 걸 갖다 인정해버리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씨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세제 종부세 합리화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이거는 올바른 메시지고요. 이렇게 되어야 시장은 안정되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가 마지막 싸질러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청소가 힘들어요. 거래량 폭감 후에는 거래량의 급반등이 항상 동반되었어요. 지난 15년간의 주택시장에서. 15년만이 아닐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다 그래왔어요. 거래량이 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왜? 대기 수요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도.